반갑습니다. 몸이 왜 부을까? 부기, 부종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몸이 특정 부위가 붓는 이유는 모세혈관 속의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세포 사이의 조직에 과도하게 쌓여서 발생해서 부종, 부기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기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혹은 다양한 초기 염증들이 부종이 되고 부종이 확산되어서 돌이킬 수 없게 림프 종양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이 없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이번 188번째 이야기는 부종편, 왜 몸이 붓는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기, 부종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붓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혈관 속에 혈장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첫 번째, 피부가 부어오르는 이유는 모세혈관 속의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세포 사이 조직에 과도하게 혈장이 쌓여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몸의 수분은 보통 혈관 안이나 세포 안 그리고 세포와 혈관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밀도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나 이 림프관의 순환장애로 특정 부위가 붓게 됩니다. 세 번째, 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혈관의 내압력이 상승하여 체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서 피부가 부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은 생활 습관 및 생리적인 요인이 부기를 작용합니다. 너무 짠 음식을 섭취했다. 혹은 밤늦게 야식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경우입니다. 이 과잉 섭취의 나트륨은 이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친 나트륨은 혈관의 역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요. 다섯 번째, 또 혈액순환 저하로 온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지구 중력 때문에 혈액과 수분이 하체에 몰리죠. 반대로 잠을 잘 때, 누워서 잘 때는 수분이 얼굴 쪽으로 분산되면서 아침에 얼굴이나 눈이 붓게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부기가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 전 주기가 부기를 많이 느끼는데 이때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수분을 몸에 축적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현대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의 수치가 높을 때 보통 식욕이 폭발하고 복부 비만의 내장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내장 지방을 만들어 몸이 계속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고칼로리 음식을 당기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즉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은 부기가 점점점 붓게 됩니다. 두 번째, 부종은 면역 반응과 특정 장기의 문제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상이나 감염에 의해서도 붓게 됩니다. 발목을 삐쳤다.
혹은 벌레에 물렸을 때 혹은 상처가 났을 때 그 부위가 탱탱하게 붓는 경우이죠. 이런 것은 급성 염증 현상이죠. 이렇게 해서 붓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혈구와 면역 물질이 든 혈액이 해당 부위로 급격하게 몰리면서, 즉 체액, 백혈구,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몰려오려면 피부가 혈관이 확장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붓기도 합니다. 몰리면서 혈관벽이 느슨해져 주변 조직으로 물이 새어나가게 되어 부어오릅니다. 즉 염증이나 면역 반응으로 피부가 붓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정 장기의 기능 저하로 부기가 나타납니다. 만약 일시적인 부기가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는 특정 부위가 유독 심하게 붓는다면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간, 심장, 신장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비교적 가벼운 부기를 빼는 방법은 짠 음식을 먹었다면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호박, 오이를 드시면 효과가 좀 있겠죠. 다섯 번째, 한편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은 정체된 림프액과 혈액을 순환시켜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장, 콩팥 있죠. 신장의 필터가 문제되면 아침에 눈 주위가 심하게 붓고 오후에는 다리가 붓습니다. 즉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지 못해 체내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심장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종아리나 발목 등 하체 위주로 붓고 심장이 나쁘면 숨이 차게 되겠죠. 혈액을 밀어내는 펌프 힘이 약해져 피가 다리 아래쪽으로 정체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바로 종아리 뒤쪽을 매우 아프게 서너 차례 차주면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간의 문제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죠. 간의 문제는 다리가 부으면서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현상이 동반됩니다. 혈관 안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단백질 성분, 즉 알부민의 합성률이 떨어져서 물이 혈관 밖으로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붓게 됩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부종은 코르티솔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부기가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현대인은 먹어서 면역력을 잃게 만들거나 먹어서 질병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굶어서는 절대 질병이 발생하지 않죠. 먹어서 키운 질병입니다. 과식, 폭식하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감기, 몸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 코르티솔은 부신피드에서 분비되는데 위기 상황에 신체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쥐어짭니다. 바로 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죠.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고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임으로써 즉각적인 피부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이 우선이므로 면역 반응을 잠시 억제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입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소염 진통제가 바로 이런 원리죠. 이걸 먹고 나면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많이 부었네요. 다섯 번째, 아침에 잠에서 깰 때 가장 높게 분비되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을 주는 것이 코르티솔입니다. 밤이 되면 이제 서서히 낮아져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코르티솔입니다. 이 분비가 적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코르티솔 분비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을 때 식욕이 땡기고 식욕이 폭발하고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을 축적하여 고칼로리 음식을 자꾸자꾸 먹게 됩니다. 이게 병이 병을 만드는 거죠. 7번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어 감기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또 밤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쉬어야 되는데 자꾸 각성 상태, 활동을 하는 상태가 유지되어 잠들기 힘들고 불면증이 오고 혈압과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이게 바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커지게 만듭니다. 8번째,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코르티솔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부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난 듯 극심한 무기력증, 피로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4번째, 부종은 만성염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혈관 속의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세포와 조직 사이에 과도하게 쌓인 부종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염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하찮게 생각하며 물린 모기에서 부은 염증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죽은 염증이 림프관을 따라 돌다가 저체온 부위에 이게 만성 염증으로 쌓이게 됩니다. 목이 물렸다. 바로 염증을 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나의 부종이 신장의 문제인지 심장의 문제인지 간의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손따개로 체내 염증을 빼내야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염증이 세포를 공격하는 이미지네요. 염증은 정상세포와 조직을 파괴합니다. 체내 염증이 만성화되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신호물질을 지속적으로 뿜어내면서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DNA까지 공격을 하고 있네요. 5번째, 따라서 만성염증은 정상세포와 장기, 조직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손상을 입히고 혈관의 손상과 동맥경화를 앞당깁니다. 또 염증은 혈관벽 안쪽에 상처를 내고 침투를 합니다. 세포를 공격해서 침투를 해요. 여기에 콜레스테롤 등이 엉겨 붙으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6번째, 이 염증은 DNA의 변형과 암을 발생시킵니다. 지속적인 염증 반응은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의 유전자 DNA를 구조적으로 손상시키는데 손상된 DNA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정식하면 결국 이게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염이 오래되어서 위암이 되고 간염이 오래되면 간암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부기를 찌르면 염증과 피와 함께 빠집니다. 어느 날 제 다리가 부어 있었어. 바늘로 푹 찔러줬더니 이 높은 혈압으로 피 같아 보이지만 지금 체액, 림프액, 염증이 함께 빠지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피부가 부어오른 것은 이미 염증이 모여 압이 높은 것이죠. 이때는 가볍게 출혈증을 찔러놓으면 저절로 부은 부위의 염증과 피가 섞인 채 빠져나오게 되면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부기가 생긴 만큼 잉여 혈장의 수분이나 염증, 죽은 피가 엉겨 붙은 채 혈압이
높기 때문에 출혈층으로 찔러 넣으면 저절로 부은 부위의 림프액이나 농백혈, 염증, 죽은 피가 줄줄 빠져나오게 됩니다. 짤 필요도 없어요. 놔두면 돼요. 놔두고 2, 3일 지나가 굳으면 닦아도 되고 뭐 필요하면 짜내도 되고 더 빨리 고치고 싶으면 부항으로 당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등이네요. 저희 모친의 발등이에요. 모친은 부었다 그러면 바로 따십니다. 세 번째,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1차 원인은 환경적인 충격, 즉 소리, 온도, 습도, 바람, 구타, 교통사고, 충돌 이런 것이지만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염증을 키우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의 문제로 액상과당, 설탕이죠. 정제탄수화물, 흰설탕, 설탕, 트랜스지방과 같은 배달 음식, 가공식품이 이 부기와 염증, 부종을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부어있는 부종을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염증으로 변하여 점점 그 부기의 범위가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즉 살이 찐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초기에 다스려 줄수록 만성염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본 손따기를 하다가 이미지처럼 걸쭉한 손에서 농백혈이 나왔다면 해당 장기는 염증이나 어적혈이 쌓여 저체온 현상이 생긴 곳이므로 그 부위를 사열로 빼주어도 좋고 찔러서 그냥 피가 저절로 나오게 해도 좋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몸속의 방어군, 즉 백혈구와 면역세포들이 통제력을 잃고 내 몸을 스스로 갉아먹는 부기, 부종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전에 체내 염증은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아니면 운동을 하든 염증을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어서 병이 생기죠. 빼내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자 우선 기본 손따기로 체내 염증을 빼내고 부종과 만성염증이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에 모인 손에 눈이 간이 안 좋다 그럼 여기가 붓고 문제가 생기고 목이 안 좋다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목이 안 좋다 그럼 여기가 문제 생기고 폐가 안 좋다 그럼 여기가 문제 생기고 치매가 왔다 여기가 문제 생기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연결된 부위를 따도 좋고 그 부위에 나쁜 것을 염증을 빼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인체의 부기, 부종의 염증은 심장에서 먼 쪽인 손의 염증의 하층을 먼저 만들기 때문에 손만 잘 다스려주면 체내 염증이 함께 빠지게 되는 게 바로 혈류의학의 주요 논리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손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등이니까 이거는 우리 인체의 후면 등 쪽이고 손바닥은 인체의 전면 앞쪽이에요. 두 번째, 염증이 빠지고 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염증이 생긴 위치를 따기로 다스려주시면 더 빠르게 쾌유가 됩니다. 세 번째, 기본 손따기를 해주시면 체내 염증이 대체적으로 빠지고 수명까지 연장이 됩니다. 암이 사라집니다. 치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본 손따기는 딸점은 다사, 나사, 라사, 그리고 가, 새끼손가락 끝, 마. 이 딱 5곳이에요. 이것만 따져도 우리 몸 전체의 혈류를 돌리는 게 제 50여 년간의 연구의 최종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손을 따고 나면 쉽게 졸리거나 나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따고 난 뒤에 혈류가 개선되어 체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체내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만 이제 쉬세요 하면서 나른하고 잠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한숨 푹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몸 전체의 혈류를 돌리며 염증을 빼내는 기본 손따기만 하여도 몸의 면역력이 최상으로 높아집니다. 기본 손따기 후 부종,
부기의 염증을 반드시 빼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서머 선수네요. 내장지방, 복부 비만이 심각합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89번째 이야기는 복부 비만 편입니다. 복부 비만, 즉 내장지방의 염증 빼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장지방이 더욱 더 축적되고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